인텔 그래픽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인텔은 현지 시각 13일 자사 GPU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에서 총 10개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텔 6세대 코어 프로세서에 탑재된 내장 그래픽부터 모든 아이리스 Xe 및 아크 외장 그래픽 카드, 그리고 인텔 데이터 센터 GPU 플렉스 140, 170까지 인텔의 거의 모든 그래픽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된 취약점들 중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유형은 그래픽 소프트웨어 및 드라이버의 부적절한 접근 제어 문제입니다. 이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나 프로그램이 시스템의 민감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보안 허점을 의미합니다. 다만 인텔 측에 따르면 새로 발견된 취약점들은 공격자에게 로컬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로컬 액세스는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텔은 이 취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인텔은 2024년 10월 이후 출시된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해당 취약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탐스 하드웨어는 최근 인텔이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회사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자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PC 냉각 솔루션 제품 제조업체인 알파쿨이 AMD RX 9070XT를 위한 코어 수랭 블록을 출시했습니다. 이 수랭 블록은 거의 모든 제조사의 RX 9070XT 총 21개의 모델을 지원합니다. 사실 이런 수랭 블록은 비싼 데다가 설치도 쉽지 않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가의 글카를 위한 제품들이 주로 나왔었는데요. RX 9070XT는 MSRP가 $599로 고가의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그보다 높은 $700에서 $800 선에서 거래되는 만큼 알파쿨은 소비자들이 충분히 RX 9070XT를 위해 수랭 블록을 구매할 것으로 판단한 듯합니다. 이 제품은 백플레이트가 포함된 풀커버 디자인이며 쿨러와 PCB 사이 간격을 고려해 완전히 새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특히 칩과 직접 접촉하는 쿨러 베이스와 냉각수의 흐름을 조절하는 제플레이트가 개선됐습니다. 이 제품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200에 판매됩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엑스박스에 들어갈 칩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퀄컴은 영업이사 직함에 채용 공고를 게시했는데요. 이 영업이사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를 담당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퀄컴의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탑재하는 차세대 서피스 제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피스뿐만 아니라 엑스박스 제품 역시 스냅드래곤 솔루션 기반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영업이사는 엑스박스의 판매 역시 함께 지원하고 제품 라인업을 정리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엑스박스는 고성능 거치형 콘솔과 엑스박스 시리즈 S급 성능의 휴대용 콘솔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제품에 퀄컴 스냅드래곤 플랫폼이 핵심 프로세서로 탑재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MS가 개발 중인 휴대용 엑스박스에 차기 스냅드래곤 프로세서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품은 현재 에이수스와 협력해 개발 중인 X86 기반 게이밍 UMPC 프로젝트 캐넌과는 별개로 보입니다. 물론 X86 기반 게임을 암칩에서 구동하기 위해선 칩셋 명령어 차이에 따른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만 이미 MS와 퀄컴은 윈도우즈 온 암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소니 역시 플스5 게임을 네이티브로 실행할 수 있는 플스6 휴대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다들 휴대용 게이밍 콘솔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닌텐도 스위치가 대성공을 거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게임 산업 분석 전문 기업 DFC 인텔리전스는 닌텐도 스위치 2 역시 전 세대만큼 크게 성공할 것으로 예상, 2029년 말까지 스위치 2가 1억 대 이상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아이폰에 고대역 폼 메모리, 즉 HBM을 적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래 AI 서버용에 주로 쓰이는 HBM은 대역폭이 굉장히 높고 전력 효율이 뛰어납니다. 또 칩 크기도 작게 만들 수 있어서 최근 얇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WCC 애프테크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미 애플용 모바일 HBM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예상 탑재 시기는 2027년인데 과연 HBM의 높은 발열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